we are very aware of what's going on in other economies around the world and what that means for us and vice versa. 네, 2022년 9월 22일자 중구난방 2부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 금리를 3.25%까지 올렸지만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 높은 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3몇 % 하는 금리, 올 연말 4% 넘어서는 금리,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높다. 우리는 명목금리 거래하기 때문에.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비해서는 여전히 너무 낮다. 인플레이션이 8%인데 정책금리가 4%다. 빼기 하면은 여전히 실질 정책금리는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보다 정책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긴축이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구상대로 4%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최소한 인플레이션이 그 시기에 4%대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멈추고 나서 그동안의 긴축 효과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 하는 게 밤사이 기자회견에서 설명인데, 일단 더 이상 안 올리고 한번 멈춘 상태에서, 왜냐하면 긴축 정책은 파급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라도 멈춰서 점검을 하려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서 분명히 떨어진다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보이면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죠. 금리를 연말까지 그렇게 아주 가파르게 올린다 하는 것은 분명한 굉장히 긴축적인 행보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 초에 한 번쯤 25bp 더 올리고 끝내는 거로 점도표를 그려놨는데,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이 확 열려있죠. 아직은 리스크가.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상방이 또 리스크가 열려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내년 초 종료, 조금 더 올리고 종료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신뢰가 조금 낮다, 컨피던스가 낮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본다면은 전반적인 점도표 경로 자체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지켜본 느낌으로는 아니하다 하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회견은 좀 준비도 덜 하고 나온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저는 이 주가가 떨어진 게 다행 그 자체라기보다는 연준에게 다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3월 FMC부터 해서 매번 긴축 강도를 높여가는데도 기자회견 때마다 증시가 아주 날아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월 의장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7월 FMC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연준 신뢰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이번 FMC에서 또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참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모로 이제 파월 의장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시장이 너무 아니하다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봐서는 여전히 연준은 좀 아니해 보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한 금리 경로는 분명히 긴축적이더라.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김 차장, 뭐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까? 점도표가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면 강력하긴 한데 올해 말까지는 125bp 올릴 걸로 중간값은 찍혀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 번 남았으니까 75bp, 50bp 구도가 나오는데, 어제 이 양반이 말한 거는 125bp가 중간값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100bp에도 상당한 그룹이 있다 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125bp 올린다는 게 9명이었는데 100bp 올린다는 거는 8명이었거든요. 딱 한 명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파월 의장이 100bp에도 상당히 많은 그룹이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 양반이 자기는 100bp를 찍은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파월 의장이 100bp를 찍었으면은 의장이 중간값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놀라운 건 이제 2024년이 금리 인하로 선회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24년 보면은 분포가 보면은 위에서 아래까지 굉장히 낮습니다. 중간값으로 치면 연간 75bp 금리 내리지 않는 건데, 어쩌면은 내년쯤 되면 이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 빨리 하자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금리 인하 폭을 더 빨리 내리자고는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바탕 내부 격돌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도표였다. 왜냐면 뭐 실업률 고점이 4.4%인데 이제 수치로 보면은 이게 높은 것 같지는 않지만, 실업률이 4.4%까지 올라가면은 실업 인구는 한 150만 명, 뭐 이 정도 아마 늘어날 거거든요. 몇백만이 실업으로, 만약 그 1년 뒤에 그렇게 실업이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그때랑 지금은 연준이 처한 여론 환경은 완전 다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백악관에서도 연준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실업이 높아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불만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1년 뒤 이 시점에 실업률이 만약에 정말로 4.4%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때 어떤 말을 할지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실업률이 지금 여전히 역대급으로 낮고, 인플레는 뭐 다들 입을 모아서 심각하다 할 정도로 높은 이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 긴축이라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도 여기에다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지만은, 낮은 과일을 이제 다 따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죠.
실업이 늘기 시작하면은 보통 저임금, 기술이 낮은 계층부터 노동시장의 제일 가장자리부터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경기 호황기 때는 저임금 맨 가장자리 노동력이 마지막으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빈곤한 서민계층 이쪽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경기를 좀 약간 오버하려고 하는 과열시키려고 하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이제 실업이 느는데 마이너리티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또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YCC 정책 한계점이 어디까지냐? 제가 보기에는 뭐 달러엔 문제가, 달러엔이 계속, 환율이 계속 너무 빨리 올라가는 문제.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뭐랄까, 약한 고리가 되는데, 환율이 너무 좀 불안정해져서, 불안 심리가 가세해서, 그야말로 지난번 오편집장이 소개해드린 비유, 줄 떨어진 연처럼 이게 위태로워진다든가, 이런 위험이 감지된다면은 뭔가 이게 한계점이 도달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어느 정도는 질서정연하다면은 한 번씩 질서를 부여해가면서 당국이 관리해가면서 용인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 통화 가치가 너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달러가 너무 세다 보니까 다들 한편으로 뭐 고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른 나라 통화도 다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화도 같이 떨어져야만 하는 뭐 그런 사정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통화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국제 공조 차원에서 뭔가 논의 움직임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환율은 이제 공통의 문제가 되면 정치적 해결이 시도될 수 있는 사안이죠. 지금 뭐 관련해서 무슨 조짐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공동의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시사점이 있고 다만 미국은 달러를 지금 여기서 크게 끌어내릴 생각은 뭐 전혀 없을 겁니다. 강한 달러가 그나마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치고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달러를 지금 당장 절하시킬 생각은 없겠죠. 80년대 초에도 그랬는데 인플레이션을 다 잡고 나서는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달러를 다시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구난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imultaneous global tightening around the world creates a risk of a global recession that's worse than is necessary to bring inflation down. How do you see that risk? How do you think of coordination with your fellow central bankers? It's hard to talk about collaboration in a world where people have very different levels of interest rates. If you remember, there were coordinated cuts and raises and things like that at various times. But really, we're in very different situations. But I will tell you that our contact is more or less ongoing. And it's not coordination, but there's a lot of information sharing and